품사로 가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에서 문법 파트로 넘어갑니다. 선생님이 품사를 먼저 끄집어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고등부 국어가 실제로 이제 내신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물어보면 문법은 더 뒤에 있습니다. 뒤. 그렇지. 독서 끝나면 문법 나와요. 내가 알려줄게.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첫 번째가 뭐냐면 의문이랑 의문 변동 나와. 너희 의문 배워서 기억나? 의문 기억 안 나? 자음 모음. 기억나? 뭐 이상한 거 막 혀 끝소리 해서 드뜨트 스스드르 뭐 이런 거 배웠었을 거야. 그거에 플러스 의문 변동이라는 개념을 배우는데 얘네는 이건 뭐 수능날도 나오는 문제야. 모의고사에서도 무조건 늘 나와.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 이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 혹은 기말에 나오고 그 다음 한글 맞춤법 문법 요소 얘네가 같이 나와. 한글 맞춤법은 단어가 낱말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것과 띄어쓰기 개념 나오고 문법 요소는 높임, 피동사동 뭐 이런 개념들이 막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중세국어야. 이거 1학기 때 얘가 2학기 때야. 중세국어는 뭐 훈민정 같은 거 알지. 나란 말씀이 뒷기가 달아. 문장화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시 막 이러면서 이상한 글씨 써있잖아. 그 개념 이제 배우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일부 학교에서는 어디를 배우냐. 문장으로 들어가서 문장의 성분과 문장의 구조라는 것을 배워. 문장 성분은 뭐냐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런 거 배우는 거고 문장의 구조는 아는 문장, 안긴 문장 개념이야. 이거 보통 3학년 때 대부분 했을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 개념이 그대로 도는데 대신에 훨씬 더 심화로 넓고 광범위하게 나오는 거고 이 중학교 때는 딱 문장만 물어보잖아. 근데 문장 안에 뭐가 깔리냐? 품사랑 의문이 같이 깔려 들어가는 거야. 이게 다 베이스가 현대국어 몽땅의 요소랑 중세국어랑 같이 비교해서 물어봐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개념 중에서 뭐 하나가 빠지면 스텝이 꼬이고 이해가 안 되지. 의문 변동에서 어떤 단어를 얘기할 때 물약이라고 하면 물약이 발음이 어떻게 바뀌냐? 물약이라고 바뀌거든. 맞지? 발음상 해보면 니은이 첨가되고 그 다음에 니은이 다시 한번 리을로 변동이 2번 일어나는데 물약은 합성어이며 합성어가 뭐지? 단어 개념 알아야 돼. 그 다음 체언과 체언의 결합 중 니은이 첨가. 체언이 뭐야? 품사를 알아야 돼. 그래서 문법 문제 한 문제를 풀려면 딱 특정한 하나의 개념을 안다고 해서 풀리지 않아요. 전체적인 모든 걸 다 알아야 되고 그 중에 제일 베이스가 뭐야? 품사야. 품사는 의문 변동 한글 맞춤법에서 품사 모르면 깨져요. 문법 요소에서 품사 모르면 깨져요. 중세국어는 그치. 중세국어도 목적 격조사 막 주격조사 물어보니까 품사 모르면 깨지겠다. 그러니까 모든 요소의 기본 근간으로 깔려 있는데 문제는 얘는 교과에서 빠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재수 좋으면 맞추고 아니면 틀리면서 3년을 버티면서 계속 저는 문법을 못해요 이러면서 가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여기 먼저 배워놓는 겁니다. 품사는 이번에 한 바퀴 돌고 겨울방학 때 다시 한번 또 돌 만큼 아주 주요하고요. 품사 알아놓으면 우리 문법 굉장히 편해집니다. 3년 내내 문법은 지금 겨울방학에 한번 배워놓으면 다시 배울 필요 없을 만큼까지 만들 거야. 중세국어 하나 빼고 배울 거야. 중세국어는 암기가 엄청나야 되거든. 근데 내신 대비도 아닌 지금 이 시기에 그렇게 굳이 암기를 하느라 애쓸 필요가 없어. 시험 대비 때 시험 대비 파트별로 묶어서 암기로 들어갈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품사부터 봅시다. 품사가 무엇이냐? 정의를 보세요. 공통된 선질에 따라 나누어 놓은 단어의 갈래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오늘은 아주 큰 개념으로 시간이 없어서 많이는 못 나가고 조금만 나가놓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갑니다. 품사는 단어를 성격에 따라서 종류를 나눈 거거든. 우리나라에 몇 품사가 있어요?
구품사 있어요. 훌륭합니다. 고3의 새끼들도 팔품살? 이지랄. 구품사야. 그치? 9개의 품사가 있는데 이 단어를 분류하는 기준이 있죠. 첫 번째, 형태가 변하니 안 변하니 이걸로 나눕니다. 형태가 변하는 애를 뭐라고 불러요? 가변어라고 불러요.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 불변어라고 부릅니다. 그쵸?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준은 그 단어가 문장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 기능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합니다. 기능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가변어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용언이라는 것이 있고요. 기능에 따라서 불변어는 크게 체언, 꾸며주는 애들 수식언, 체언에 빌붙어 다니면서 신의 가 밥을 먹었는지 신의 를 뭐 누가 물었는지 뭐 이런 걸 알려줘야 되니까 을르리가 같은 게 붙죠. 관계를 알려주는 관계언, 아무랑도 상관없이 혼자 쓰이는 독립언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단어의 하나하나의 의미에 따라서 용어는 크게 동사와 형용사로 나뉩니다. 야, 체언에 뭐뭐 있게? 체언에 기억 안 나니? 명사, 대명사, 수사 있어. 수식어네 꾸며주는 애들. 관형사, 부사 있어. 관계어네 조사 있고 독립어네 감탄사 있는 거야. 근데 사실상 하이라이트는 누구냐 하면 동사랑 형용사 잘하면 돼. 왜? 용언이 서술어고 체언이 주어, 목적어, 보어거든. 우리나라 문장에서는 체언이랑 용언만 있으면 일단 왁구는 다 끝나는 거야. 얘네가 제일 중요한 개념이야. 특히나 용언이 제일 중요해. 용언만 2시간, 3시간, 4시간 배울 수 있을 만큼 고등부에선 용언의 영역이 너무나 중요하고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오늘은 용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용언은 무슨 어? 무슨 어? 가변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한다는 뜻이에요. 가능합니다. 변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용언이 변하는 걸 우리가 뭐 한다고 말합니까? 활용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얘네를 잠시 지우고 용언이 활용을 한다는 것을 한번 보면 용언은 그럼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문장에서 주로 무엇의 역할? 서술어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용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활용하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준호야, 너 동사 하나만 예 들어봐. 뛰다. 뛰다. 뛰다를 한번 활용해 볼까요? 활용해 보세요. 뛰었다. 또 뛰냐? 뛰었냐? 뛸까? 뛰지 말고 뛰었었나? 뛴다. 되게 많이 활용되지. 맞아요? 자, 그럼 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뛰다에서 계속 변함없이 유지되는 애가 누구예요? 뛰.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실질적인 의미이자 변하지 않는 이 부분. 변하지 않는 이 부분을 우리는 어간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럼 다는 어때? 다, 냐, 야, 까, 니은, 다 뭐 되게 많이 바뀌지? 자, 이렇게 활용해서 변형하여 쓰이는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어미라고 부릅니다. 어간과 어미라는 이 개념어가 앞으로 3년을 너희한테 늘상 따라다닐 거야. 어간, 어미. 맞죠? 자, 그러면 형용사의 예를 소율이가 하나만 들어봐. 기본형으로 예쁘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채훈아, 예쁘다를 활용해봐. 예뻤다. 예쁘지? 예쁘다며? 예쁘대? 예쁠까? 뭐 되게 많겠지.
자, 이 중에서 변하지 않는 어간을 찾아보세요. 어디가 어간? 예. 예. 쌍비읍. 예쁘 여기까지만? 예쁘. 그치, 여기까지. 그 다음 나머지는 뭘로? 어미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어미도 좀 종류가 다양해요. 왜 그런지 보자. 예쁘, 시, 다. 어간 찾아봐. 어간. 예쁘가 어간. 그치? 얘네는 전부 다 뭔 거야, 그럼? 어미야. 근데 어미 중에서 제일 끝에 있는 이 말을 끝내는 어미 있죠?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종결어미라고도 부르는데, 고등부에서는 근데 종결어미라는 말보다 뭘 더 좋아하냐 하면 말의 끝이다 해서 뭐라고 불러요? 어말어미라고 부릅니다. 어말어미. 그럼 준우야, 생각해봐. 어말어미 앞에 있지? 맞지? 어말어미 앞에 있으니까 얘는 먼저 선자를 써서 선 어말어미라고 부를 거야. 오케이? 얘도 어말어미 앞에 있지? 맞아요? 그럼 얘도 무슨 어미라고 부를 거야? 선 어말어미라고 부를 거야. 이해됐죠? 시험에서 어말어미 어쩌고저쩌고 선 어말어미 어쩌고저쩌고 당황하지 말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위치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구나. 맞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봐봐, 얘들아. 예쁜 시내에서 예쁘다가 있지. 예쁘는 어간이죠. 얘 니은이 어미예요. 맞아요? 얘를 무슨 어미라고 부를 거예요? 어말어미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상하지? 어말어미도 없는데 선 어말어미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것도 이상하죠. 얘는 무슨 어미냐? 얘가 마치 예쁘다가 형용사인데 시내를 꾸며주는 관형사처럼 쓰이게 만든다 해서 관형사형 어미라고 불러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개 헷갈리니까 그냥 요것만 알아다. 마치 이 어미가 붙어서 품사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면서 뭔가 다르게 쓰이게 만들지. 그것을 우리는 전성어미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다 통틀어서 전성어미라고 부를 거야. 더 디테일한 내용은 개념을 한 바퀴 다 배우고 나중에 다시 더 디테일하게 배우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요 개념을 일단 교재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 교재에는 명사가 먼저 나오는데 쌤이 용언을 먼저 나가게 됐네. 8페이지 봅시다. 8페이지 찾으셨어요? 개념 읽어볼까요? 찾았어요? 소율이 개념 읽어주세요. 문장에서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 상태나 성질 등을 나타내는 단어. 자, 그래서 특성은 동사와 형용사가 있다. 문장에서 쓰임에 따라 활용한다.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로 쓰인다. 어찌하다 또는 어떠하다에 해당되는 말이다. 주로 부사의 통일을 갖는다. 지금 당장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칠판 변하는 가변어다. 그래서 활용한다. 맞지? 문장에서 주로 무엇으로 쓰인다? 서술어로 쓰인다. 동사와 형용사가 있다는 개념이었어요. 그 다음 선생님 근데 어간어미는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셨어요? 야, 앞으로 모든 개념에서 계속 어간어미가 계속 나와. 심지어 문법이 아닌데도 어간어미 나올 때도 있어. 그러니까 잘 알아놔야 돼서 알려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동사와 형용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동사는 어떤 걸 동사라고 불러? 움직임. 동사는 행위야. 움직임이야. 그래서 말 그대로 움직일 동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어찌하다로 실현됩니다. 걔 어찌하디 뛰어. 걔 어찌하디 자. 걔 어찌하디 공부해. 맞지? 자, 그 다음 형용사는 뭐라고 정의를 배웠죠, 우리가? 상태와 성질이야 라고 배웠습니다. 걔는 어떠하다. 걔 어떠한 사람이야? 착한 애.
걔 어떠해? 예뻐. 걔 어떠해? 성실해. 상태나 성질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뜻만으로는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꽤 많아요. 자, 봐봐. 꽃이 피다. 동사야, 형용사야? 꽃이 피어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형용사 같지? 근데 꽃이 막 피는 중이면 동사인 거잖아. 맞죠? 이해가 안 가. 어떡하지? 그래서 요 기준점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동사랑 형용사를 구분하는 기준을 몇 가지만 알아볼까요? 일단은 동사랑 형용사를 구분하는 제일 중요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나오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명령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이게 더 중요해. 품사 통용을 얘기할 땐 현재 진행형이 가능한가 안 한가. 자, 동사의 예를 하나 들어봐. 뛰다 있었지. 형용사 예쁘다로 한번 예 들어보자. 동사의 현재 진행형 가능하냐? 뛰다를 현재로 하면 어떻게 돼? 뛴다, 뛰는 중이다. 가능해 안 해? 되잖아. 움직임이니까 현재 진행형 가능하죠. 상태나 성질인 예쁘다는 현재 진행형이 가능할까요? 소율이 예쁜다. 쟤 예쁘는 중이야. 되니? 안 되지. 현재 진행형이 되냐 안 되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걸 왜 강조하는지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예를 하나 들어드립니다. 품사 통용이에요. 어떤 단어는요, 품사가 동사일 수도 있고 형용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가르는 중요한 키워드는 현재 진행형인가 아닌가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키가 크다. 키가 크다야. 품사가 뭘 것 같아? 준우가 키가 크다? 지금 현재 상태죠. 그럼 얘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뭘까? 그렇지, 형용사야. 이럴 땐 형용사인 게 맞아. 자, 근데 크다가 현재 진행형으로 바꾸면 뭐가 돼? 준우가 키가 큰다지. 그치? 이러면 얘는 품사를 뭘로 봐야 돼요?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어? 그럼 뭐예요? 동사입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실제 모의고사에서는 훨씬 중요한 개념입니다. 됐죠?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방 안이 밝다. 지금 여기 교실이 밝다야. 그럼 밝은 상태지. 이럴 때는 품사가 뭐겠어? 형용사야. 근데 날이 밝는다. 얘가 들어가면 품사가 뭘로 바뀌는 거야? 현재의 형이 되면. 해가 뜨는 중인 거야. 동사로 바뀌는 거야. 이해되셨죠?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품사 통용의 개념입니다. 아, 이거 중요하구나. 그치? 그 다음에 아까 준우가 명령형이요. 맞아. 두 번째 키워드는 명령형이 가능한가 안 한가요? 채윤아, 뛰어. 명령형 돼, 안 돼? 뛰어라. 야, 뛰어. 되지? 야, 먹어. 되잖아. 예뻐. 너 예쁘라고. 이 새끼 너 예쁘라고. 이거 되니? 얘는 되지만 얘는 명령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 뛰다는 의도가 가능하죠. 나 뛰려고 해. 나 자려고 해. 나 먹으려고 해. 가능하죠. 나 지금 예쁘려고 해. 나 지금 착하려고. 이 미친년인가 싶을 거야. 이거 안 돼요. 그쵸? 그래서 명령형이 안 된다는 키워드에서 너희가 평상시에 완전히 잘못 쓰고 있는 비문 하나 알려줄게. 이건 심지어 방송에서 대놓고 잘못 나오죠. 행복하세요. 그거 행복해라. 되니? 그거 안 돼. 명령형으로.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 그지? 건강하세요. 그거 되냐? 내가 그래 나 지금부터 건강하겠어. 이게 안 되지.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비문인 거야. 그런 거는 뭐뭐하길 바랍니다로 가야 되는 거고, 명령형이나 의도가 가능한 것은 행위니까 할아버지 건강하세요가 아니라 할아버지 뛰어! 할아버지 달려야 돼! 이게 돼야지 오히려 맞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분하는 기준 중에. 준우? 최대한 한번 떠올려 볼까? 없어요? 없을까요? 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하지만 형용사는 목적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목적어는 무조건 타동사만 필요로 하니까요. 자, 요 정도까지가 동사, 형용사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용언의 활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3번 본용언, 보조용언은 좀 이따 설명하고요. 4번 용언의 활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우 읽어봐. 용언의 끝이 변하는 것을 활용이라 한다. 활용해서 일본은 앞배우는 부분을 간 뒤에 붙여 변하는 부분의 어미라고 한다.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이 있다. 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유지되거나 변하는 행동이 규칙적으로 경우를 규칙 활용이라고 한다. 잘 읽었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알겠어. 규칙 활용이랑 불규칙 활용을 배우려면 한 20-30분이 필요한데 벌써 시간이 안 되니까 본용언이랑 보조용언만 그냥 간략하게 설명하고 오늘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본용언이나 보조용언이란 말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손? 잘 몰라도 돼. 들어는 봤다. 오, 훌륭한데 학교에서 학원에서 알려줬었어. 본용언은 뭐냐면 용언이 아까 동사나 서술어잖아. 그러니까 동사나 형용사잖아. 서술어. 서술어 중에서 본 서술어인 거야. 본 서술어. 잠을 자다. 근데 보조용언은 뭐냐? 본용언의 의미를 더해주거나 본용언의 의미를 제한하거나 본용언을 더 강조하는 역할 정도로 하는 게 보조용언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잠을 자고 있다 이러잖아. 잠을 자다 잠이 있다야? 아니지. 얘는 뭔 거야? 자는 것을 강조해주는 보조용언이에요. 이런 게. 이해됐어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하나 물어볼게요. 1번 신고 가다. 2번 강물에 신발이 떠내려가 버렸다. 신고 가다 떠내려가 버렸다. 본용언 더하기 본용언인지 본용언 더하기 보조용언인지를 한번 볼 거예요. 용언이 본래용언, 본래용언이 두 개가 붙은 본이 있고 본용언에 보조용언이 붙은 본보가 있단 말이에요. 둘 중에 본용언, 본용언이다는 뭘 것 같아? 1번 신발을 신다. 그리고 내가 집에 가다지. 본용언, 본용언이죠. 근데 떠내려갔다? 내가 신발이 물에 떠내려갔다 신발을 버렸다야? 아니지. 떠내려가 버렸어. 강조의 의미죠. 보조용언이죠. 이거 찾을 줄 알아야 되거든. 그럼 3번 밥을 먹지 않는다. 본이야 본보야? 너는 뭐라고 생각해? 본. 준우는? 본. 세윤이는? 왜 본보라고 생각해? 왠지 네 표정이 그러니까요. 맞아. 본보야. 너희가 지금 여기서 뭘 조심해야 되냐면 선생님 않는다가 없으면 의미가 완성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생각했지. 의미 때문에 본용언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맞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본용언은 않는다가 혼자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밥을 먹지 않는다면 밥을 먹다는 되지. 밥을 않는다야? 돼? 안 돼? 안 되지. 이렇게 되면 얘를 강조하거나 의미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애야. 의미를 제한하기 때문에 얘가 없으면 문장 완성 안 되는 것 같지만 보조용언인 건 맞아. 그러면 선생님이 요것만 알려주고 오늘 수업 마칠 거야. 내가 이걸 고3 파이널의 마지막 날 한번 다시 설명해 줬었거든. 이걸 본용언은
독립됐지. 신다, 가다. 맞지? 각각의 독립된 단어들이지. 가운데 뭐가 껴들어갈 수 있다? 뭐뭐 어서나 어서 뭐뭐 아서가 껴들어갈 수 있어요. 신고서 가다. 돼요, 안 돼요? 되죠? 맞죠? 신고서 가다. 되죠? 본은 아서, 뭐뭐 어서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준우야, 본용어는 보조용어는 보조가 본용어한테 빌붙어 다니는 애인 거지. 근데 가운데 뭐 껴들어가면 돼, 안 돼? 그래, 네가 여자친구랑 팔짱 끼고 걷는데 가운데 갑자기 누가 비집고 들어오면 안 되잖아. 맞지? 똑같은 거야. 왜 의지해서 가야 되는데 보조용어는 이 본용어한테 붙어가야 되는데 가운데 딴 게 끼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뭐 어서나 뭐뭐 아서가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럼 봐라. 떠내려가서 버렸다. 의미 맞아요? 떠내려가서 버렸다야? 잘못된 거지. 먹지 않는다는 먹지어서 않는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본용어는 보조용어인 거야, 그럼. 이해됐니? 이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인데 일단 오늘 하나 배워놓고요. 다음 시간에 본용어, 보조용어는 몇 개 더 연습을 하면서 개념을 활용을 할 거예요. 숙제는 일단 촬영을 끝내고 수업을 적어줄 거고 우리가 다른 요일에 한 번씩 나와서 테스트를 봐야 되니까 그거 시간을 한번 좀 잡아봅시다.